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우금빛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이웃박 할머니께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아니, 그냥 평소처럼 드시던 혈압약에 감기약 하나 더 드셨을 뿐인데 말이에요. 에이, 약이야 몸에 좋은 거지 뭐가 문제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하루에 드시는 약이 한 움큼씩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약물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분들이 매년 1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약을 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 모르고 먹어서 생긴 일이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감기 걸렸을 때 평소 드시던 약 그대로 드시고 감기약까지 추가로 드신 적, 아니면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제를 그냥 다른 약들과 함께 드신 적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어떤 약들을 함께 드시고 계신지, 혹시 이상한 증상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조합 10가지와 안전하게 약을 드시는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이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영상 시작 전에 100% 공짜인 오른쪽 밑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현실, 먼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 동네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 할아버지께서 평소 드시던 혈압약과 함께 무릎이 아프다고 소염진 통제를 드셨는데 갑자기 어지러워하시더니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이 혈압약과 일부 진통제는 함께 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웃집 최할머니는 당뇨약을 드시는데 감기약을 함께 드시고 나서 혈당이 너무 높아져서 응급실에 가셨어요. 감기약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걸 모르셨던 거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약물 개수가 평균 8.2개라고 합니다. 정말 많죠. 하루에 8개씩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은 15개 넘게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많은 약을 드시면서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 제대로 아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약사협회 조사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 중 70% 이상이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 또는 잘 모른다고 답하셨습니다. 약국에서 주는 거니까 괜찮겠지. 의사가 처방해 준 거니까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서로 다른 병원에서 받은 약이나 약국에서 사서 드시는 일반 약품까지 함께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약물 상호작용이란, 그럼 약물 상호작용이 뭔지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요리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간장과 설탕을 함께 넣으면 달콤 짠맛이 나서 맛있죠. 하지만 우유와 레몬을 함께 넣으면 우유가 응고되어 버립니다. 약도 정확히 마찬가지예요. 어떤 약들은 함께 먹으면 서로 도와서 더 좋은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어떤 약들은 함께 먹으면 서로 방해를 하거나 심지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감기약을 함께 드시면 감기약 속의 성분이 혈압약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약들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너무 강해져서 위험할 수도 있고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과 간 기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 있어서 약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 약물 상호작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또한 나이가 들면 몸속 수분량도 줄어들고 근육량도 줄어들면서 지방량은 늘어납니다. 이런 변화들이 모두 약물이 몸속에서 작용하는 방식을 바꿔놓기 때문에 같은 약이라도 젊을 때와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어요. 위험한 조합이 혈압약과 진통제. 이제 구체적으로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물 조합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바로 혈압약과 진통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드시면서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진통제를 함께 드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이부프로펜, 낙센, 에드빌 같은 소염진 통제는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려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더 위험한 건 어떤 진통제는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혈압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건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서 혈압약과 진통제를 함께 드시고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가신 분이 계세요. 평소에는 130 정도로 잘 조절되던 분이었는데 말이에요. 위험한 조합, 이 당뇨약과 감기약. 두 번째는 당뇨약과 감기약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위험한 조합이에요. 감기약 중에는 혈당을 올리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침이나 가래를 줄여주는 약들, 그리고 코막힘을 뚫어주는 약들에 이런 성분이 많아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이런 감기약을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 혈당 관리를 잘 하시던 분도 감기약 먹고 나서 혈당이 300 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더 문제는 감기 시럽이에요. 시럽 형태의 감기약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더욱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시럽보다는 알약 형태의 감기약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감기 걸렸을 때 많이 드시는 유자차나 꿀차도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기 때문에 평소보다 단 것을 많이 드시게 되면서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위험한 조합 3. 혈액순환 개선제와 혈전용해제. 세 번째는 혈액순환 개선제와 혈전용해제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해서 피를 맑게 해주는 약들을 말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전용액제를 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행잎 추출물이나 오메가3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둘 다 피를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함께 먹으면 효과가 너무 강해져서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거나 코피가 자주 나거나 멍이 쉽게 들 수 있어요. 특히 치과 치료나 수술을 받으실 때는 더욱 위험합니다. 피가 멈추지 않아서 수술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할아버지 한 분은 아스피린을 드시면서 은행잎 추출물까지 함께 드셨는데 칫솔질만 해도 잇몸에서 피가 나서 치과에 가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 복용을 중단하라고 하셨다고 해요. 위험한 조합 4. 소화제와 다른 약물들. 네 번째는 소화제와 다른 약물들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제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제산제라고 하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소화제는 다른 약들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칼슘이 들어간 제산제인데 이걸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이 칼슘이 든 제산제를 함께 드시면 골다공증 약의 흡수가 방해받아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 철분제와 제산제를 함께 먹어도 철분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소화효소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어서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소화제를 드실 때는 다른 약과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다른 약들을 드셨으면 소화제는 점심때 드시는 식으로 말이에요. 위험한 조합 5. 수면제와 진정제. 다섯 번째는 수면제와 진정제의 조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면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감기약이나 알레르기 약 중에도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수면제와 이런 약들을 함께 드시면 과도한 진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호흡이 억제되거나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술과 함께 드시면 정말 위험해요. 절대로 수면제나 진정제와 술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근육이완제나 항우울제도 수면제와 함께 드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어지러움이 심해져서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기억력도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은 새로운 약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일반 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위험한 조합 6. 항생제와 유산균. 7. 칼슘제와 철분제. 여섯 번째는 항생제와 유산균입니다. 많은 분들이 항생제 먹을 때 장을 보호하려고 유산균을 함께 드시는데 이게 오히려 항생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항생제는 나쁜 균을 죽이는 약인데 유산균도 균이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유산균도 죽을 뿐만 아니라 항생제 효과도 떨어집니다. 유산균은 항생제 복용이 끝나고 23일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칼슘제와 철분제입니다. 두 영양소 모두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함께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칼슘과 철분은 몸속에서 같은 통로로 흡수되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경쟁을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둘 다 제대로 흡수가 안 됩니다. 칼슘제는 식후에, 철분제는 공복에 드시고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후에 칼슘제를 드셨으면 철분제는 오후 간식 전 공복에 드시는 식으로 말이에요. 위험한 조합 8, 9, 10 마지막 세 가지 조합. 여덟 번째는 갑상선 호르몬제와 칼슘제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칼슘제와 함께 드시면 호르몬제 흡수가 방해받아요. 갑상선 호르몬제는 반드시 공복에 드셔야 하고 칼슘제나 철분제, 커피, 우유 등과는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혈압약과 자몽주스입니다. 자몽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부 혈압약과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자몽에 들어있는 성분이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해서 혈압약이 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져서 위험해질 수 있어요. 10번째는 와파린과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녹색 채소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비타민 K가 와파린의 효과를 상쇄시켜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아예 안 드시라는 게 아니라 평소에 드시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라는 뜻이에요. 안전하게 약 먹는 방법 1. 그럼 이제 안전하게 약을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약물 복용 기록표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모든 약의 이름, 용량, 복용 시간을 적어두세요. 처방약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사드시는 일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한약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이 기록표를 가지고 병원이나 약국에 가시면 의사나 약사가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해서 안전한 약을 처방해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한 군데 약국 정해놓고 이용하기입니다. 가능하면 한 약국에서만 약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약사가 여러분이 드시는 모든 약을 파악해서 위험한 조합을 미리 막아줄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새로운 약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상의하기입니다. 감기약이나 소화제 같은 간단한 약이라도 지금 드시고 있는 다른 약들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약사와 상의하세요. 안전하게 약 먹는 방법이 네 번째는 약 먹는 시간 조절하기입니다. 모든 약을 한꺼번에 드실 필요는 없어요. 상호작용이 우려되는 약들은 시간을 두고 드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을 두면 대부분의 상호작용을 피할 수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거나 식전과 식후로 나눠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부작용 증상 알아두기입니다. 새로운 약을 드시기 시작했을 때 어지러움, 메스꺼움, 두통, 발진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심한 어지러움이 있으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정기적인 검사받기입니다. 여러 가지 약을 오래 드시고 계시면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서 간 기능, 신장 기능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약물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응급상황 대처법과 주의사항,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만약 약을 잘못 드신 후에 심한 어지러움,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의식저하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드신 약의 이름과 용량을 정확히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응급실에 갈 때는 현재 드시고 있는 모든 약을 가지고 가세요. 약통이나 약봉지를 그대로 가져가시면 의료진이 빠르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가족들에게도 여러분이 어떤 약을 드시고 있는지 알려두세요. 의식을 잃었을 때 가족이 대신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메모장에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적어두시거나 약 사진을 찍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외여행을 가실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현지에서 구입한 약이나 한약재를 함께 드시면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약물 정보를 찾아보실 때는 신뢰할 만한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나 병원, 약사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안전합니다. 마무리 및 요점 정리.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약물 조합 10가지. 1. 혈압약, 소염진, 통제, 혈압 상승, 신장 손상. 2. 당뇨약, 감기약, 혈당 급상승. 3. 혈전용 해제, 혈액순환 개선제, 출혈 위험. 4. 소화제, 다른 약물들, 약효 감소. 5. 수면제, 진정 성분 약물 과도한 진정, 호흡 억제. 6. 항생제, 유산균 항생제 효과 감소. 7. 칼슘제, 철분제 서로 흡수 방해. 8. 갑상선 호르몬제, 칼슘제 호르몬제 흡수 방해. 9. 혈압약, 자몽주스 혈압 과도한 하강. 10. 와파린, 비타민 K 풍부한 음식 혈전 위험. 안전하게 약 먹는 6가지 방법. 1. 약물 복용 기록표 작성하기. 2. 한 약국에서 약 받기. 3. 새로운 약 드시기 전 상의하기. 4. 약 먹는 시간 조절하기 2시간에서 4시간 간격. 5. 부작용 증상 알아두기. 6.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기. 이 영상의 핵심 이득. 생명을 위협하는 약물 상호작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과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약물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은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본인이 드시고 있는 약물 조합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해 드릴게요.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하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100% 공짜인 오른쪽 밑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주변의 노후 금빛지에 소문내 주시기 바랍니다.